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네, 머니네버슬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미증시는 다시 한번 3대 지수가 고른 반등을 보였습니다. 발표됐었던 경제 지표도 여전히 소비가 받쳐주는 경기의 성장,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된 내용도 보면 고용도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것을 가리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전일 실적 발표 내용이 또 반영이 되면서 테크주의 강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3대 지수 마감 상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0.4% 오르면서 5,745포인트 선까지 고점을 높였고요. 나스닥 지수도 종가 기준으로 0.6% 오른 18,190선, 그리고 다우 지수도 0.6%대 상승하면서 42,17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고용이 탄탄함이 확인이 됐습니다. 간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를 했는데요. 21만 8천 건이 나왔습니다. 한 주 전보다 4천 건이 줄었다고 하는데 지난 5월 12일부터 18일 주간 이후에 4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 3천 건도 밑돌았고요. 그리고 GDP, 2분기 실질 GDP가 공개가 됐는데요.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 증가율이 3%로 집계되면서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에도 부합이 됐고요. 그리고 한 달 전에 발표가 됐었던 잠정치와 동일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상무부는 올해 1분기 성장률을 기존 발표된 1.4%에서 1.6%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국제유가 간밤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사우디가 석유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었던 배럴당 $100 유가 목표가 있었는데 포기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사우디가 조만간 산유량을 늘릴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귀결이 됐는데요. 국제유가 급락이 나오면서 이제 배럴당 $68까지 다시금 내려앉았습니다. 네, 전체 매부를 통해서 시장 분위기 한번 가늠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 국제유가 하락과 함께 에너지주는 전반적으로 좀 하락했고요. 다른 섹터 안에서는 M7 종목들은 좀 약간 혼조를 보이면서 큰 폭의 강세는 반도체 쪽에서만 나왔고요. 다른 섹터 안에서는 좀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섹터에 있어서의 강세, 그리고 임의소비재 쪽에 있어서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 쪽에서의 상승세가 보였습니다. 일단 가장 탄력이 좋았던 반도체부터 좀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4% 안팎의 상승세, 강한 상승을 나타내면서 반도체 섹터의 강세를 이끌었죠. 이 브로드컴도 1%대, AMD 3%, 퀄컴의 주가도 2.6% 강세를 보였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인텔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도 강세를 보였지만 그동안 연일도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밤 사이에는 상승폭이 다소 제한적인 0.4% 강세에 그쳤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0.18% 소폭 하락을 했고요. 애플의 주가는 0.5%대 소폭 올랐고 구글은 0.5% 상승했습니다. 전일 그 글라스를 공개했죠. 오라이언이라고도 부르고 우리는 또 오리온이 굉장히 익숙한데 그 발표하고 나서 사실 주가가 크게 반영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그런 제품이긴 한데 아무래도 상용화까지는 좀 시간이 멀리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의 분위기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0.08% 소폭 하락을 했고요. 바로 아래에 있는 넷플릭스와 디즈니의 주가는 좀 엇갈린 가운데 디즈니만 1%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아마존과 테슬라는 모두 쉬어갔습니다. 특히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테슬라의 주가가 밤사이 1%대 조정 보였고요. 전일 투자 등급과 투자 목표가 하향 조정과 함께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GM과 포드는 나란히 반등을 했는데 포드 쪽 주가가 조금 더 올랐습니다. 자, 맥도날드, 스타벅스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그 구독제, 월 구독료 9,900원짜리 구독제를 시작을 한다라고 하죠. 물론 이제 시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는 하지만 이게 또 미국 쪽으로 다시 흘러가지 않을까, 사이렌 오더처럼 미국 쪽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는 모양입니다. 주가는 2% 가까이 올랐고요. 여행 관련한 종목 가운데서는 크루즈 관련한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바로 옆에 있는 필수 소비재는 여전히 혼조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에스티로더의 주가는 반등세 지속을 하고 있는 가운데 월마트의 주가가 2%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코스트코도 0.7%대 하락세, 그리고 쭉 내려와서 에너지 섹터를 보면은 지금 사우디 쪽에서 증산을 한다. 그만큼 공급량을 늘리게 되면은 그에 따른 가격의 하락이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수요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여전히 경기 부양책을 펼쳐내고는 있지만 그 수요가 좀 부진하다라는 게 전체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급 늘리는 부분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 가운데 에너지주, 엑스모빌,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등의 종목들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이 됐고요. 최근 강세를 보였던 부동산주가 어제는 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퀴닉스 1%대 하락세 나타냈고요. 바로 옆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까요? 헬스케어 섹터 최근에 계속 부진합니다. 일라일릴리 어제장에서는 좀 버텨내는 모습이었지만 밤사이 1.65% 하락을 했고요. 존슨앤존슨, 에브비 등의 종목들도 그다지 큰 폭의 반등을 하지 못했고 암젠이 2%대 강세 가운데 머클 주가는 1%대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주가도 0.26% 하락했고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오랜만에 소폭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이게 뭐 반등 폭이 그렇게 의미 있진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웰스파고의 주가가 무려 5%대 강한 상승이 나타났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시티그룹 등의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JP모건 등의 이런 금융주 쪽에 있어서의 좀 악재가 터지자 페이팔의 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밤사이에도 3.5% 강세 보였고요. 그 옆에 있는 카드사 3사도 모두 상승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특징적인 종목들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도 살펴볼게요. 네, 네 가지 네.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반도체 우려를 불식시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정말 좋았었는데요. 간밤 폭등했습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시세가 강하게 분출이 됐었는데요. 14% 올라가면서 끝이 났습니다. HBM과 D램의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다라는 부분을 보여줬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 안에서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날아올랐고 그 안에서의 대장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09달러 돌파하면서 장 종료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살펴볼게요. AI 최대 수혜주로 거론이 됐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회계 부정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소식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행동주의 펀드 힌덴버그가 지난달 28일에 회계 부정을 이유로 슈퍼마이크로에 공매도를 걸었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이 같은 소식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주가가 급락한 바 있었습니다. 힌덴버그가 회계 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법무부가 이번에 정식 수사 들어갔다라는 그 평가받고 있는데요. 12% 급락하면서 장 막판에 이 낙폭을 좀 키워가는 모양새였습니다. 402달러에서 종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코스트코 살펴볼게요. 코스트코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경기를 가늠하는 그 실적이어서요. 굉장히 주목도가 높았는데요. 주당 순이익은 좋았지만 매출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5.29달러가 나오면서 예상치 5.07달러를 상회를 했지만 이 매출액을 봤을 때 799억 6천만 달러가 예상이었는데요. 797억이 나오면서 조금은 아쉬웠다라는 평가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신중한 지출을 했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면서 실적에 그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진 못했다라는 분석이었는데요. 그래도 주가 낙폭을 좀 줄여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1% 하락으로 899달러에서 종가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알리바바 살펴볼게요. 중국이 유동성을 강하게 풀었죠. 이제 긴급 수혈로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겠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직전일에도 그랬고요. 오늘까지도 연속적인 그 흐름이 나왔는데요. 알리바바가 10%가 넘게 올랐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그 직전일에 7%에 이어서 10% 상승이 나왔고요. 핀더더 그리고 샤오펑, 바이두 같은 종목들도 일제히 강한 상승을 뽐내줬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는 오늘자 미국 시장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을 펼쳐지고 있는지 미국 주식 이야기 머니 네버 슬립 이유림 팀장과 함께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머니 네버 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매일매일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 네버 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증시 포인트는 뭘까요? 확인해 보시죠.
1분기 대비해서 2배 성장한 미국 경제. 밤사이에는 미국 경제에 관련한 다양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하나씩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이날 증시 상승의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은 발표됐던 경제 지표였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대비 4만 건 줄어든 21만 8천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수치가 월스트리트 예상치인 22만 4천 건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서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도 전기 대비 연율 3%로 집계되면서 미국 경제가 탄탄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1분기 GDP 성장률이 1.6%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2분기 경기가 반등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투자자들은 이와 같은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여전히 미국 경제가 건실하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세를 유지하는 데 베팅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쑥 들어갈 만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전일에 발표됐었던 신규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진하면서 다시 한번 경기 침체 우려가 올라왔지만 또 이마저도 그렇다면 B컷일 거야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시장의 심리는 정말 강하다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자, 이어서는 종목 이야기 한입뉴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입뉴스. 경쟁적인 AI 지출, 계속해서 돈을 쓰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알파벳, 구글에서는 33억 달러 규모의 2개의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분기별로 120억 달러 이상의 자본 지출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 경쟁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34억 달러를 투자해 2개의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에 나섰습니다. 도체스터 카운티에 2개의 신규 데이터 센터를 추가하고 기존 버클리 카운티의 데이터 센터를 확장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이미 250억 달러의 자본 지출을 한 구글은 남은 2024년도에도 분기별로 120억 달러 이상의 자본 지출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를 보고 있자니 마치 군비 경쟁을 지켜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지켜볼 필요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비트코인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높아지는 변동성을 또 유의해야 하는 구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4주 만에 비트코인은 6만 5천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 옵션 계약이 되게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동성, 가격이 좀 큰 폭으로 움직일 것에 따른 염두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대 11억 6천만 달러 규모의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세하게 분석해 볼까요? 네,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4주 만에 6만 5천 달러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일부 분석가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만료를 앞둔 옵션 계약이 있기 때문인데 옵션의 규모는 58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 중 20%는 이미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고요. 즉, 금요일까지 6만 5천 달러 가격이 유지되면 최대 11억 6천만 달러어치의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과연 향후에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단기적인 변동성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소식 확인해 볼 텐데요. 엔비디아가 인수할 만한 잠재적인 인수 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롤랜드라는 애널리스트가 엔비디아 인수 관련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광학 그리고 아날로그 네트워킹 관련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후보로 루멘텀 홀딩스라는 기업과 코이런트라는 회사를 잠재적 인수 대상으로 거론했다라고 합니다.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네, 이 서스케 하나의 롤랜드 애널리스트가요, 엔비디아의 잠재적 인수 대상 기업들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고 합니다. 롤랜드는 엔비디아가 현재 시스템과 네트워킹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선 연결성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광학 및 아날로그 네트워킹 기술이 필요하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루멘텀 홀딩스, 또 코이런트, 마벨 테크놀로지 등 기업이 잠재적인 인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엔비디아가 손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관련한 기업들,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또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마지막 한입 뉴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앙골라에도 진출할까? 스타링크 소식인데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앙골라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앙골라의 통신 장관은 뉴욕에서 스타링크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진전이 있다라는 내용을 발언을 했습니다. 스타링크가 만약에 앙골라에 진출을 한다면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요, 앙골라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앙골라의 통신 및 정보기술 장관 마리오드 올리베이라는 루안다에 기반을 둔 RNA 라디오에서 발언하면서요, 뉴욕에서 스타링크와 논의를 했으며 협의가 진전된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미래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딜 체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네. 과연 스타링크가 앙골라에 진출하게 된다면 또 추가적인 얼마나 수익이 얻어질 수 있을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종목 뉴스는 밤 사이에 투자자분들을 많이 시름하게 만들었었던 소식입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소송 리스크가 지금 불거지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죠. 네,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가 급락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소송 리스크에 노출이 되면서 주가 급락으로 이어지게 된 건데 네. 26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요. 미국 법무부의 검사는 힌덴버그 리서치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한 공매도 보고서를 공개한 이후에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힌덴버그 리서치는 보고서에서 회계 조작의 새로운 증거를 확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검사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회계 위반을 고발한 전 직원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전 직원은 지난 4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와 경영진을 상대로 대부 고발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사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회계 조작과 또 이와 관련된 불편한 과거가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요, 2020년 증권거래위원회의 광범위한 회계 위반 혐의에 대해서 1,750만 달러를 지불한 이력이 있는데요. 당시 이 기업은 이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같은 위기에 노출이 되면서 주가도 급락했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작년과 올해 정말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한 기업인데요. 최근에는 힌덴버그 리서치에서 공매도를 하면서 관련한 보고서를 내놨는데 사실 그 내용도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당시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네, 이 법무부가 행동에 나선 만큼 힌덴버그 리서치 공매도 보고서를 다시 체크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면요. 힌덴버그 리서치는 2020년 당시 회계 문제로 퇴출됐던 사람들이 대부분 돌아왔다고 지적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부정회계 관행이 반복되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던졌죠. 힌덴버그 리서치가 던진 또 다른 문제는 배임도 있었는데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CEO인 찰스 리앙의 형제들이 운영하는 기업들과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석연치 않은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힌덴버그 리서치는 이를 두고 수상할이 많지 순환적인 관계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 힌덴버그 리서치는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정부 제재를 우회하고 있다고 또 지적을 했는데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미국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고성능 컴퓨터 및 부속품의 수출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제재 품목에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제품도 일부 포함이 됐었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이후에 이 해당 제품의 수출을 중단했으며 전쟁 이후 러시아에서 매출을 기록한 바가 없다고 설명을 했는데 힌덴버그는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힌덴버그는요, 도리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러시아 매출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3배나 늘어났다고 지적을 했는데 미국의 수출 규제를 위반한 수출입 항목이 4만 5천 건이나 된다고 밝히고 나섰습니다. 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가 최근에도 하락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밤 사이에는 더 많이 하락했죠. 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현지 시간 26일 주가는요, 12.17% 급락하면서 402.4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 기업의 주가는 매우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말 이 300달러 미치던 주가는 올해 상반기에 1,100달러를 돌파했는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다시 급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이 기업의 주가는 60% 이상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급락 이야기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는 최근에 이제 부동산, 리츠 관련한 기업들에 대한 관심과 또 주가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딱 찍은 리츠 기업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리츠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네. 주거용 리츠도 있고 또 상업용 리츠, 헬스케어 리츠, 호텔 리츠 등이 있는데 요즘 주목을 받는 리츠는 이런 전통적인 리츠는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 주인공은 바로 데이터 센터 리츠라고 하는데 26일 CNBC에 따르면요.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제임스 슈나이더 애널리스트는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강한 가운데 이 분야의 핵심주라고 평가에 나섰습니다. 이 리츠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175달러에서 185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슈나이더 애널리스트는요. 초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강력한 AI 수요에서 비롯된 이 견고한 펀더멘털과 새로운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의 전력 공급 부족 상황 등이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에 긍정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전력 문제가 있을수록 신규 데이터 센터를 짓기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럴수록 기존의 데이터 센터의 가치가 더욱 높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는 다음 달 실적 발표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며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의 경영진이 수요의 지속 가능성이나 또 현재 가격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한다며 주가는 더 나은 성과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종합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 이 기업이 어떤 또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구체적으로 또 네. 어떤 회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는요, 전 세계에 걸쳐서 데이터 센터를 보유한 회사인데요. 이 리츠는 25개 이상의 국가와 또 50개 이상의 주요 도시에 걸쳐서 300개가 넘는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뉴욕, 또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등 핵심 도시뿐만 아니라요. 서울과 도쿄, 홍콩, 싱가포르, 런던, 파리, 취리히 등 우리가 알만한 도시에는 모두 이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의 데이터 센터가 위치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은데요. 워낙 막강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거대 기업들은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의 인프라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클라우드 3대장인 아마존과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IBM과 오라클, 또 휴렛패커드, 그리고 엔비디아도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의 고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막강한 수요와 더불어서 앞으로 상승세가 기대되는 기업이다, 리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골드만삭스의 이런 의견이 나온 뒤로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의 주가는 어땠을까요? 네,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의 주가는요. 현지 시간 26일에는 0.52% 하락하면서 162.06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보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리츠의 주가는 약 20%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다시 한번 우상향 추세를 밟고 있는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 리츠 관련한 기업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머니네버슬립 이유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매일매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